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허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씨의 토템은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허씨의 시조는 허유라는 분입니다. 허유. 상고시대의 아주 현자였어요. 허나라가 위치한 곳은요, 중원의 허창 지역입니다. 이 허씨를 보면요, 허씨 토템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마스먼의 그 해가 그 하늘의 정중앙에 떠 있는 그 정오 할 때 오자입니다. 그래서 이 허유가 그 허씨라는 성을 이제 그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허유가 허창 지역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허유야 하고 불렀어요. 네가 여기 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가 마침 하늘을 떠다 보니까 눈이 부실 정도의 해가 하늘의 정중앙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을 들었다. 정오에. 그래서 허씨라고 한 겁니다. 예, 허유는 고노족의 지도자였어요. 고노족이 바로 태양족입니다. 태양족. 그리고 쌍어문을 이 토템으로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인도의 아유타국의 이제 그 공주였던 허황옥 이야기죠. 허황옥은 이제 보주로 이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씨는 2015년 현재 33만 명입니다. 본가는 김해, 양천, 하양이고요. 원래 양세력이에요. 고노 추경족이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양천, 하양. 예. 김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김해 김씨들 땅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 양계열에서 김해 김씨 땅이다라고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요. 원래 허씨들은 양세력이에요. 중원의 허씨는 900만 명이고요. 강소성, 산동성, 운남성, 광동성, 하남성 등의 중국 동해안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허씨는 태양을 숭배하던 추경 5손족이에요. 휘성도 있고 강성도 있습니다. 양이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양이. 허는 마스먼과 정오로 태양이 하늘의 정중앙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허씨 권호족은 중원의 하나라 건국에 기역한 하나라의 그 백이었어요. 서역에서 발원해가지고요. 중원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겁니다. 자, 황제, 장이, 한류, 고양, 추경 5회, 육종, 고노, 고노, 소씨, 허씨들이 고노족입니다. 백도백과 고사전, 급지편, 안사고의 주석 등에 보면요. 허씨 시조는 요임금식이 양성에, 여기도 양성이라고 나오죠. 고노족 최고 지도자 허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허씨 시조 허유 관련된 고사는요. 허유는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이 허유가 바로 이 성씨를 허라는 성씨를 개성한 시조예요. 서기전 2323년 무렵에 탄생했습니다. 요임금식이죠. 그러니까 요임금이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10개 태양이 떠오르는 이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허유가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왕위를 양해하려고 하니까요. 은둔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구주장관 좀 해달라 하니까 영수 영수 물가에 가가지고 기를 씻어버립니다. 요순 우임금의 스승이었어요. 3대 종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허의 기원은요. 상고 사학 중에서 백의를 허의봉에 허유라 했다라고 합니다. 사기 백의 열전에도요. 사마천이가 기산에 올랐더니 그 위에 허유의 묘가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허유가 영하, 그러니까 허창시조를 지나는데 하늘에서
지금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이 유너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침 오시였던 거죠. 그래서 허유가 말하기를 하늘의 말씀과 붉은 태양, 하늘의 말씀과 붉은 태양이 바로 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지금부터 허유라고 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기 서남이 열전 오손적에 보면은 고노족 후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서남이 군장은 10명이었는데 야량이 가장 강했고요. 서쪽에 미막의 무리, 미막은 곤미 곤막으로 오손족 왕을 가리킵니다. 10부락 있었는데 전이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머리를 상투 모양으로 묶었다. 상투. 예. 서역에서 왔지만 상투를 튼 사람들은 다 동이족, 한민족 계통입니다. 가축을 따라 옮겨 다니던 그 유목민이었어요. 미막은 아까 말씀드렸죠. 곤막을 가리킨다고. 오손 왕의 고유명사입니다. 상투는 동이족 습석이고요. 유목민으로 수천리를 이동하며 생활했던 겁니다. 운남성 성도 곤명 등지를 사기 대환열전에는 오손의 왕은 곤막인데 흉노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이 곤막은 태어나자마자 초원에 버려졌어요. 어린 애기 상태에서. 그래서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와서 그 위를 날고 늑대가 와서 젖을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손족은 이 까마귀 숭배 신화가 있어요. 이게 삼조고, 고구려족이 바로 오손족이에요. 오손족. 맥족이 맥족. 늑대 토템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바로 이게 맥이라고 하는 동물이 늑대나 곰을 닮았다고. 허유 권호족의 근거지는 허창이에요. 허창. 조조가 수도로 삼았던. 권호족 허씨는 상탕에 의해 이제 멸망한 후에요. 하남성 등봉시 기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영수 유역의 허창시, 우주시, 언능현 등으로 이주를 했어요. 태평어람에서는 허창성이 허유의 거소다라고 했었고요. 신당서 재상가계표에는 허씨는 강성에 출자한 성씨다. 염제 후손이에요. 주 성왕 시기에 제후들에게 분봉을 할 때 허국을 건국을 시켜줬습니다. 허창에. 시조는 허문숙이었어요. 근데 춘추 시대에 이제 중앙센터에 정나라하고 이제 여러 차례 갈등하고 초나라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결국 멸망합니다. 염제와 전흑을 망라하는 계열로요. 대표적 양이 추균족입니다. 허씨 권호족은 서융으로 도낭을 거쳐 하남성 일대로, 운남성에서 사천성을 거쳐서 하남성 일대로 이 두 군데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남쪽을 거쳐서 온 거고요. 하나는 북쪽을 그 도낭을 거쳤고 이렇게 하남성 일대로 이주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센터 중에 센터에 있었어요. 정나라도 센터에 있는 나라인데 허국이 바로 밑에 있었어요. 주나라하고. 이게 이 상태에서 허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나라가 이제 계속 그 못살게 굴고 그 남쪽에 있는 초나라도 이제 허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초나라도 주나라를 어떻게든지 먹어버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초나라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북 고양이 군망이고요. 여기도 양이 들어가죠. 낙양도 이게 허시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원래 여기가 바로 허시들의 나라였어요. 낙양까지가. 그리고 산서 진양. 여기 있는 진양 있죠. 진양. 여기까지가 허시들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에요. 다 양계 지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남 영암의 옛 지명이요. 곤미예요. 곤미. 그러니까 삼국사기 지리지 반낭군 편에 보면 곤미현의 본래 이름은 백제 고미현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곤미라고 불렸는데 이거는 오손족 태양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손족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손 추경족이. 근데 여기만 있으면 우연일 수 있다고 이제 뭐 추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주 사천에는 군미국, 그래서 향토 사학자들은 이 곤양 곤명에 있었던 곤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곤미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변진국 중 하나로 군미국, 즉 곤미국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왕 이름 하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의 옛 지명은 진양으로 하나라 도읍지하고 통일했고요. 사천에는 곤양과 곤명이 있죠. 그리고 포항에는 곤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곤계 지명을 가졌던 오손 추경족들이 한반도 남부에 이주를 해온 거죠. 누가 왔을까 한번 볼게요. 자, 우임금 계열의 양세력들, 이들을 오손 서강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씨입니다. 오씨. 우리나라에 오씨가 있죠. 예, 요 오씨들이 바로 오손 추경족이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만큼 중요한 유물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역사는요, 다 지금 문헌 기록, 뭐 물질 사료 이런 것보다 사람 그 자체에 초점 맞춘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나라는 그 전옥,칙, 노동, 중려, 웅씨로 연결되는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해의 그 계열로는 육종, 고노, 즉 소씨와 허씨, 나주, 나씨, 그 창녕, 조씨, 그 다음에 그 오씨, 예, 이들이 다 고노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강성 계열, 염제 계열로는요, 강씨, 허씨, 노씨, 고씨, 채씨 등이 있어요. 추경 8족에는 기씨가 먼저 있는데 고노족이라고 합니다. 허씨, 소씨, 온씨가 있고요. 동씨는 황씨, 한씨도 미로 한씨를 미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팽도 원래 팽씨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운씨에는 나씨와 정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6번째는 조씨가 있었어요. 창녕 조씨요. 그리고 9번째는 이렇게 레이족 한평 모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소씨, 진주 강씨, 창녕 조씨, 동래 정씨, 창원 황씨는 다 추경족이었던 것이죠. 오나성찬 소순족보 백도백가에는 전후 고향 임금의 후손 오해가 불의신 추경이었고요. 그가 육종을 낳았고 육종이 번을 낳아서 그 번이 고노를 낳았다는 거예요. 소씨는 기성 고노족으로 하나라의 후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후다 이거죠. 강씨는 염제 후손으로 추경족입니다. 염제는 강수에서 태어났는데 섬사성 보계시 기사년 일대가 근거지였어요. 고노 추경족은 올지족과 함께 상고시대에 한반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수 돌복서에 보면요, 남정중 화정녀라고 쓰여진 특이한 그 돌복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후 고향 임금이 절 지존통한 거를 기록한 겁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전후 고향 임금 시기에 그때 전쟁에 인간들이 하늘과 통해 가지고 막 전쟁에 관여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 계급들이 이제 앞으로 제사는 모두 제사장을 거쳐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광양, 진양, 곤양 이게 다 양계 지명이잖아요. 이게 바로 추경족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월지 오손 사카족은 전쟁과 협력, 대립과 갈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카족은 월지족, 오손족하고 융합된 종족이에요. 보면은 한서 서역전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서 서역전을 한번 보시면 오손국은 원래 새 땅이었어요. 사카족의 땅이었는데 대월지가 이제 들어옵니다. 대월지가 이제 서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카족 왕을 이제 쫓아내죠. 왕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월지가 거주했는데 오손의 권막이 또 대월지를 격파해 가지고 대월지가 서쪽 대하 쪽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손 곤막이 이제 대월지가 살던 곳에 살았는데요. 이런 연유로 오손 사람들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비난을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카족하고 대월지족이 다 섞여 있다. 다 이 세 종족은 결국은 하나의 종족으로 찢어졌다. 이런 이야기. 그 허왕옥이 왔다고 하는 아유타국은요, 오손족 일파가 중원에 이주하기 전에 인도에 세웠던 왕국이에요. 사기 한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기원전 2세기에 흉노가 도낭일 때 올지족을 축출하죠. 그 이후에 오손이 올주에 이제 복수를 합니다. 올지 세력의 주축은 탈인분지에서 내려와 박트리아로 이주해가지고요, 대올지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올지의 오부 흑부가, 그러니까 5개 세력들이, 흑부는 바로 왕들이에요. 5개의 이제 그 부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센 세력이 귀상족에서 쿠시안족. 그래서 쿠시안 왕조가 건국되면서 그 결과 이제 그 쿠시안 왕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유타국이 자연스럽게 밀려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쿠시안 제국이 이제 불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유타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허왕옥의 증조부가 이제 차마고도 또는 오총로를 거쳐가지고 보주로 이주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백도백가에는 서기 32년 자양시 보주에서 허왕옥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안악현의 현재 허가패 허가구 등 14개의 허씨 집성촌에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모 박사가 직접 여기를 갔다 왔어요. 안악은 중국 석각 예술의 고향으로 수많은 불교 석각이 즐비합니다. 중국 불상의 수도예요. 허씨가 바로 오손 사카오족이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자양시 안악현 일대의 산악지대에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곤륜산이 있어요. 보주의 금성문의 그 신정기에는요, 호황옥이라는 소녀가 동안 초기 보주에 있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떠났을 때 그때 정조모가 할아버지를 그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남은 그 아버지, 즉 정조부가 국어를 하면서 연명했고 할아버지가 아기일 때 이제 먹일 젖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니까 우물 속에서 물고기가 튀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쪄서 죽을 만들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빈곤한 상황에 처해서 거의 이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황옥 일가들도요, 그 지역 주민 농민들이 다 반란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결부돼 가지고 고향을 떠난 걸로 이렇게.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이제 국혼으로 올지 오선 흉노가 평화 공존을 하게 돼요. 김해에는 원래 추경족 황씨들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황씨들의 토템은 거북 토템입니다. 거북 구자, 황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지봉에 올라서 구지가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가 구산동입니다. 그리고 그 김해가 원래 황산하라는 곳이었어요. 그 황씨들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그 황씨들을 내보내고 그 김씨들을 받아들인 조건이 크게 보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라 이름을 가야로 한다. 두 번째는 불교를 수용하여 전파한다. 세 번째는 혼인동맹을 통해 영내 평화를 유지한다. 네 번째 열도 진출을 위한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다섯 번째 나중에 신라 세력들을 견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 같아요. 상공유사 가락국기에는 이게 이 김수로 왕이 왜 혼인을 안 했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왕이 강령하신 이래로 좋은 배필을 얻지 못했으니 신들의 그 딸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 그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군가 오게 돼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김수로 왕에게 누군가 정해진 배필이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고대의 화친 사건이라고 합니다. 화친이라는 것은 이게 그 중원 세력들이 흉노족한테 이렇게 그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군 출세라고 합니다. 왕소군이 그 저기
시집을 갔다는 거죠. 흉노에. 이 화친하는 미녀는요, 조정에서 배치하고요, 양자간 평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화항옥도 화친 사례인데 국혼으로 가야국을 공동 건국한 시조입니다. 월지와 변진국 중에 이 포상 국가들이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씨들이 이제 가장 앞에 서가지고 허황옥을 이렇게 국혼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월지와 오손족이 국가 차원에서 정교하게 국혼을 교육을 합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이제 그 허황우가 저는 아유타국 공주로 나이는 16살이고요. 어젯밤 꿈에 그 부왕과 황후께서 황천을 뵀는데 황천이 가락국 왕은 수로라는 자인데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했으니까 공주를 보내 배필을 삼으라 했어요. 근데 꿈에 그 부모님이 함께 황천을 만났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꿈이 아니고 실제로 만난 거예요. 김수로왕도 화항옥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준비된 국혼이었던 거죠. 그 김수로왕이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 잘못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서 올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고 했어도 나는 안 따랐다. 이제 현숙한 공주가 왔으니 이제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김수로하고 허황옥이 이제 침전에 들었는데 사흘 동안 밖에 나오질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뜨겁게 사랑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보내는데 뱃사공이 15명이나 됐다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배를 타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김수로왕은 국혼이 준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먼 곳에서 허황옥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명이나 되는 뱃사공이 가지고 온 금수능나와 의상필단, 금은주옥과 구슬로 된 장신구들이 이루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모두 국가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삼국유사의 금강산 파사삭탑조에 탑을 싣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광수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탑을 싣고 온 게 아니고 탑의 돌을 이렇게 평형수처럼 아래에 깔아가지고 배가 평형을 잡도록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탑을 배에 그대로 싣고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하선 후에 다시 이제 탑을 쌓. 네, 이상 허씨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